네, 안녕하세요. 1강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강의까지 오픈을 한 후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커리큘럼으로 네, 시그니처 코스로 찾아뵙게 됐고요. 네, 두 번째 강의까지 네, 좋게 봐주셔서 네, 이런 기회도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두 번째 강의 만들 때까지는 어, 아무래도 시간적인 허용이 크지 않아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다룰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요청도 많이 받았었는데, 네, 뭔가 좀 더 체계적인 기초부터 고급 단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인적으로도 이제 요청을 받았던 적도 있고 해서 우연히 기회가 이렇게 돼갖고 지금 인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장기적인 커리큘럼보다는 이번 이제 기초 1 코스 1에 맞춘 강의 소개 간략하게 드리고 이제 강사 저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고 저는 이제 처음 VFX 쪽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영상 쪽 업계에서 처음 이제 신입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때 운 좋게 이제 시작했던 팀이 후디니 배경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어렵게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제 그렇게 거기 첫 회사를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나오고 나서 이제 우연히 지인 통해서 게임 업계 쪽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라는 소개를 받고 그때 이제 뒤늦게 게임 업계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이제 수라라는 프로젝트에 조금 참여를 후반부에 들어가서 하다가 모바일 유니티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PC MMORPG 로스트아크라는 프로젝트에서 5년 가까이 아마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회사 생활 중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로스트아크는 언리얼 엔진 3를 사용하고 있었고 어, 그랬기 때문에 작업은 되게 재밌는 작업들 많이 했지만 엔진의 한계를 조금 아쉽게 느꼈던 부분이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팀에서 제안이 와서 크래프톤으로 이직을 했었고요. 크래프톤 이직한 후에는 이제 운 좋게도 눈물 마시는 새라는 IP를 만나서 어떤 게임을 만들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프로젝트여갖고 그때는 이제 그 IP 이용해서 이제 비주얼 먼저 한번 잡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위주로 좀 했었습니다. 영상도 그때 만들었었고 VFX 리드로 일을 한 3년 가까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MMORPG 쪽 한 번 더 도전해보다가 지금은 현재 콘솔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고요.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강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단하게 제 작업물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VFX 아티스트라는 게 어떤 직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강사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이제 코스 1 같은 경우에는 섹션이 8개로 나눠봤는데
이번 코스에서는 중점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자체는 거의 이해와 적응, 네, 새로운 툴을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 대상으로 좀 접근성이 쉽게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엔진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스킵할 부분은 스킵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부분은 완전 언리얼 엔진을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아예 이쪽 이펙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 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간중간 이제 본인이 필요하신 부분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섹션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언리얼 엔진 5를 설치하고 네, 프로젝트 세팅하는 방법이라던가 네, 언리얼 엔진 프로그램의 뭐 기본적인 UI 인터페이스 부분, 그리고 저는 이런 그래픽 용어들이나 이펙트 관련된 용어들이 되게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건 이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뭐지라고 처음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강의도 지금 중간에 하나 껴져 있거든요. 네,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가는 네, 네, 뭔가 사전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를 말하는 거다라는 예시를 보여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부분도 네, 커리큘럼에 하나 정도 네, 넣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강의에서는 네, 이펙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네, 정말 기초적인 단계의 접근이기 때문에 네, 뭔가 워크플로우의 방식이라던가 네, 텍스처 리소스의 원초적인 단계, 제작 단계 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섹션 1은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섹션 2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펙트가 필요로 하는 네, 툴 중에 하나죠. 머터리얼 부분을 기초 단계부터 노드들 설명해드리고, 네,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도 설명해드리고, 이제 머터리얼의 기본 블렌드 모드, 그리고 라이팅 모델, 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네, 노드, 매스 노드 몇 가지 설명을 같이 드리고, 그리고 UV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이펙트 기본기죠. 네. 요즘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시퀀스 형태의 텍스처 소스를 많이 안 썼던 것 같거든요. 조금 쓰긴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환경적으로 네, 하드웨어가 받쳐주기 좀 힘든 환경이었어서 네,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위주로 더 많이 썼었거든요. 머처리얼에서 UV 왜곡으로 인한 형태를 만든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 이런 UV를 네, 흔들어서 네, 형태를 만들고 추상적인 느낌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요즘 시대에도 많이 쓰고 네, 꼭 필수로 알아야 되는 이제 기본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펙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노멀 맵에 대한 이해라던가 뭐 어떻게 보면 UV가 이제 왜곡을 일으키는 반응은 이제 좌표 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텍스처들이 계산돼서 어떻게 픽셀끼리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결과들 네,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시키는데 좀 목적을 두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머터리얼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서브스턴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보통 아마 substance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전에는 이제 포토샵을 위주로 많이 썼었고, 지금도 이제 저도 포토샵을 자주 쓰고 있고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제 substance를 한번 보게 된 이후로, 네.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인 것 같다 라는 장점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포토샵에서 새로운 텍스처를 아예 무에서 이제 만들 때 드로잉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드로잉으로 브러쉬 느낌 내거나 아니면 뭐 UV나 뭐 이런 왜곡 같은 효과를 주거나 필터링을 하거나, 네, 뭐 이렇게 문지르듯이, 네, 그림을 그리거나,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어, 저는 이제 드로잉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텍스처를 그렇게 자주 그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 노드들을 구성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방법이, 네, 서브스턴스의 방법과 언리얼 머터리얼의 방식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이런 텍스처 만드는 방법도 어, 훨씬, 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커리큘럼에 좀 과감하게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브스턴스로 작업을 하게 됐을 때 장점은 아무래도 프로시저적인 부분을 가장 큰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후디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언리얼 엔진 같은 노드 베이스들도 블루프린트나 아니면 나이아가라 모듈 스크립트 쪽도 거의 노드 기반으로 바뀌고 있죠. 네. 프로시저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인풋이 바뀌어도 아웃풋이 이 바뀐 인풋에 따라서 가장 쉽게 베리에이션이 되고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한번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만 뭐 바꿔서 필요한 경우, 네, 새로운 형태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씩만 느낌을 바꿔서 쓴다거나, 네, 그렇게 접근할 때는 처음에 접근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나중 이제 미래를 좀 멀리 내다보는 상황이 된다면, 네, 이렇게 길을 들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강의에 따로 넣지는 않았어요. 네, 포토샵은 아마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요즘에는 사실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따로 강의를 보지 않아도, 그리고 포토샵 관련된 어떤 기능을 설명하는 영상들은 정말 이제 무료로도 이제 널리 퍼져 있는 것들이 너무, 콘텐츠들이 너무 많고 해서, 네, 굳이, 네, 포토샵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해놓으면 너무 좋긴 할 것 같아요. 웬만한 이제 보정이나 이런 거는 서브스턴스도 되긴 하지만 이제 급하게 어떤 이미지를 소스를 가져와서 수정을 한다거나 편집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포토샵이 좀 더 편하게, 네, 쓸 수 있기 때문에 서브스턴스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하나로, 네, 활용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런 면에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물론 처음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익숙치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연습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펙트라는 작업 자체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계속 해보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저희 많이 다루는 툴이죠. 네. 언리얼 나이아가라에 대한 기본 이제 인터페이스, 네. 뭐 데이터 구조라던가, 네, 어떤 식으로 나이아가라 파티클이 계산되어지는지, 네, 그리고 파티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핵심 옵션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듈들, 네, 기본적인 모듈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한 번씩 또 드리고 갈 거고요. 네, 그래서 요 네 번째 섹션까지는 아마 이 툴 설명에 대한 이해와 적응, 그리고 기본기에 대한 방법, 활용 방법, 네, 아마 이런 식의 설명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섹션부터 이제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 강의의 이제 절반 정도는 네, 이런 입문 과정이 주가 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아가라를 쓰기 전에는 캐스케이드라는 파티클 툴이 있었거든요. 예, 처음부터 나이아가라를 접근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캐스케이드를 처음에 배워서 썼던 분들은 네,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이런 어트리뷰트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거나 네, 캐스케이드를 쓸 때는 저희가 그냥 그 모듈을 수정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커스텀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정해진 모듈 안에서의 어떤 수치값만 네, 쓸 수 있는 툴이었고, 그래서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영역이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이 파티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에 대한 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네, 나이아가라를 이제 응용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벽에 부딪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이런 이게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이해를 조금 갖고 시작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파티클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섹션부터 이제 여덟 번째 섹션까지는 간단한 예제들을 준비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예제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텍스처를 아주 간단한 텍스처들이지만 서브스턴스 통해서 어떤 형태들을 만들고 서브스턴스에 만든 노이즈나 타일링 텍스처로 네, 리소스를 쓸 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 분들은 아마 텍스처를 많이 만들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 내에 사용하고 있는 텍스처들도 이미 많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어, 텍스처를 정말 많이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수록 텍스처를 만드는 일이 좀 드물긴 하겠지만, 네. 근데 그래도 이펙트 아티스트라면 이런 근본적인 리소스 만드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싶은 네, 표현하고 싶은 형태라던가 느낌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을 자유자재로 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텍스처 리소스를 직접 만들고 네, 그걸 이용해서 어떤 이펙트를 만들기까지의 이 워크플로우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시켜보는 것에 좀 중점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번 커리큘럼에 사용되는 모든 예제들은 그런 식의 구성이 대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제로 이제 이런 심플한 히트 이펙트를 넣은 이유는 이런 이제 벨로시티의 어떤 로테이션, 파티클의 얼라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스프라이트의 개념이라던가, 이런 쇼크웨이브의 텍스처 리소스를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렌즈 플레어를 만드는 방법, 이런 부분의 예시로서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간단한 히트 이펙트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이번 예제들은 기존에 제가 오픈했던 두 편 강의에 비해서는 퀄리티적으로 굉장히 낮아 보일 수는 있을 텐데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어렵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고 그런 퀄리티에 포커싱이 돼 있다기보다는
정말 이제 이 기능들을 배워가는데 익숙해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예제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예제는 간단한 횃불 이펙트를 만드는 작업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파티클의 어떤 프리뷰 화면만 지금 가져왔는데 실제 예제로는 배경에 배치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끔 불의 느낌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은 사실 콘솔 게임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만든 횃불 잘 안 쓰긴 할 거예요. 조금 가벼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임들에서는 이런 형태를 쓸 수도 있지만요. 옛날에는 이런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이게 왜곡으로 어떤 느낌이나 형태를 계속 랜덤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터리얼로 어떤 형태, 이펙트 형태를 만드는. 그래서 이런 이펙트를 예제로 한번 가져봤고, 요 불에 대한 텍스처 리소스는 당연히 substance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뭐 글로우라던가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substance로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substance 정말 아주 기본 노드만 써도 쉽게 뽑아낼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substance 설명할 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원래는 substance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배경 텍스처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툴이에요. 근데 이제 이 노이즈를 기반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고 어떤 느낌을 만들고 하는 과정 자체가 후디니와 닮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래픽 작업자들에게 좀 친숙하게 편의성이 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배경 텍스처를 리소스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필요하거든요. 고퀄리티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이펙트 텍스처로 활용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 심도 있게 딥하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구성된 기본적인 노드들로만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펙트는 텍스처로 모든 걸 완성하지 않고 텍스처를 리소스로 써서 언리얼에서 또 재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텍스처를 만들면서 이런 리소스를 이용했을 때 이펙트 느낌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을 감각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작업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워크플로우를 반복해서 예제를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머터리얼을 만들어 볼 것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섹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연기 리소스, 이것도 뭐 리니어 인터폴레이트 노드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여기서는 뭐 왜곡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지만 이런 투명도가 들어가는 이제 트랜스루센트의 브랜딩 모드라던가 이럴 때 쓰는 예시의 하나로 좋은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8번째 섹션에서는 지금 여기에 화면에서는 버스트 되는 스파크만 지금 보이실 텐데 아직 담지 못했는데요. 아마 최종적인 그림은 이 스파크 이펙트와 이 연기 이펙트 그리고 불 이펙트와 이런 렌즈 플레어를 하나로 합쳐서 뭔가 조명탄 같은 느낌의 그런 폭죽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이제 기능은 이제 이벤트 스테이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나이아가라 파티클에서 지금 이 원래 부모 소스가 떨어질 때 히트 되면서 이제 파티클들이 또 생성되는 이런 2차적인 생산 이런 걸 다 이벤트로 이제 기능을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의 종류 그리고 뭐 콜리전 됐을 때, 데스 됐을 때, 킬 됐을 때,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는 파티클들이라던가 이런 거의 종류에 대해서도 또 한번 기능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이런 파편들이 깨지는 같은 효과도 한번 최종적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4가지 예제를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번 코스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언리얼 엔진, 머티리얼, 나이아가라 파티클에 대한 적응과 이해가 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텍스처 리소스 제작부터 이펙트 제작까지의 워크플로우 연습, 이 반복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이펙트 작업을 하게 되는 여기 환경에 좀 익숙해지는 식으로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이제 예제만 딱 따라 해서는 본인이 절대 익숙해지거나 적응이 좀 힘들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걸 토대로 계속 새로운 걸 해보시고 이런 느낌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불이 아닌 다른 뭐 파란 불이라던가 뭐 판타지에서 쓰는 뭐 불이라던가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 이런 느낌도 괜찮은데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만들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꼭 계속 연습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제 설명을 들을 때는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겠지만 이제 응용할 때 본인이 정말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응용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응용이 될 때까지 좀 어느 정도 손에 익을 때까지 자유자재로 그때까지는 조금 연습을 해보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코스 1번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몇 코스까지 따라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얻어가시고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